네, 요게 이제 캡슐화를 할 때 사용되는 부분인데, 캡슐화 원래는 처음에 우리가 변수를 이용했어요. 변수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데이터를 넣었었죠. 그래서 그걸 변수라고 했고, 이렇게 하니까 변수들을 1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10개의 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 변수 10개를 만드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열의 단점이 뭐냐면, 배열의 그 한계가 뭐냐면, 같은 데이터, 그죠? 같은 자료형이어야지만 된다라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개의 데이터 자료형을, 그죠? 그, 여러 개의 자료형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원래 이제 그, 근본은 구조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구조체. 이건 C에서 나오는 건데, 요게 이제 클래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조체에서 이제 메소드까지 같이 플러스가 돼서 클래스가 되죠, 자바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의 등장 배경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이해하시면 된다. 한 개의 자료형에 한 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불편해서 한 개의 자료형에 여러 개의 데이터. 근데 이것 또한 불편해서 여러 개의 자료형,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요 클래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클래스의 등장 배경이라고 해서 이제 캡슐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의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을 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int, string, 그다음 캐릭터 배열, 그다음 불린 이렇게 갖고 이 필드를 만들었었어요. 필드를 만들고, 필드 밑에는 이 메소드를 만들었었죠. 메소드. 근데 이 필드에 객체만 만들면 누구나 다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다 접근할 수 있었다. 외부에 있는 메소드도 접근할 수 있었고, 내부에 있는 메소드도 접근할 수 있었고, 다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클래스가 그 계좌라고 하는 클래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이 클래스에 있는 값을 변경한다 라고 했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은 내가 계좌이체라고 하는 거래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은행 거래를 하지도 않았는데 내 잔액이 외부 프로그램에서 막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접근 지정자, 우리가 배웠던 접근 지정자인 프라이빗을 이용을 해갖고 이 클래스 내에서만, 이 내가 제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메소드에서만 이제 접근 가능하도록, 내가 제어 가능한 범위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만 이 제어가 가능하도록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외부의 접근은 아예 차단이 돼버리죠. 외부의 접근은 아예 차단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이 같은 패키지에 있는 메소드도,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도 접근이 차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우회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퍼블릭으로 접근 가능한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 그 메소드의 역할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 num이라고 하는 곳에 값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 그죠? 그 다음에 퍼블릭이라고 하는 그 접근 지정자를 부여를 해서 역할을 부여를 하죠. 너는 num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오는 역할을 해. 그래서 어떻게 동작을 하게 하냐면, 만약에 외부 프로그램에서 이 int num이라고 하는 이 변수 공간에, 이 필드 공간에 값을 넣고 싶어. 그러면은 너 그냥 바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는 프로그래밍 할 때 바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했어요. 객체를 만들고 점프 표기법 이용해서 num으로 바로 접근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놨던 메소드를 통해서 여기에다 값을 넣게 해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접근 가능한 메소드가 이 num에다가 값을 넣는 메소드라고 하면은, 자, 호출할 때 얘를 불러.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불러. 메소드 B야, num에다가 값을 넣어주렴 하면은 메소드 B가 값을 넣어주고, 난 메소드 A한테는 메소드 A야 값을 좀 갖고 와줄래? 내가 필요하거든 하면 얘가 갖고 와주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메소드의 매개 변수와 그 다음에 반환형 그 개념을 알아야지만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요런 형태로 이제 바꾸게 됐다. 그래서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고 이제 우회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해당 필드들을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을, 요걸 우리가 캡슐화라고 합니다. 캡슐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필드들은 다 프라이빗을 사용을 합니다. 모든 필드들은 다 프라이빗을 사용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대단한 거냐? 뭐가 대단한 거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자바에서만 있는 거고, 자바에서 이제 원래는 C에서도 이렇게 구조체라고 해서 다른 크기의 필드들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개의 자료형을 여러 개의 데이터로 저장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외부에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기본 그 C에서는. 그래서 데이터의 접근 제한,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이 접근 지정자의 기능을 이 자바에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캡슐화의 의미가 큰 거죠, 그렇죠? 클래스 내부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렇죠? 연산처리하는 메소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것이 이 자바에서만 있다. 당연히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다 가능하겠죠. 근데 그냥 C에서,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닌 C에서는 객체 지향처럼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캡슐화의 3대 원칙 중에 하나인 얘기를 한 거고, 캡슐화를 얘기한 거고, 이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만약에 필드 요거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여기다 클래스명 적고 그다음 필드명 적고 그다음 생성자 적고 메소드명 적는 건데, 만약에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필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예금주, 계좌번호, 비밀번호, 은행 코드, 잔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회에서 접근하도록. 만약에 예금주에다가 값을 저장해주는 메소드 또는 예금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메소드를 통해서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요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하는 방법은 프라이빗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를? 필드를. 우리가 지금까지 필드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어요. 즉 디폴트였었어요. 퍼블릭도 아니고 아무것도 적지 않은 디폴트여서 같은 패키지 내에서 접근이 가능했었는데, 그것조차 막는다. 그것조차 막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예금주에다 값을 넣어줘, 또는 야 예금주에 있는 값을 좀 갖고 와줘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퍼블릭으로 둔다. 퍼블릭으로 설정해요. 퍼블릭. 그래서 필드는 프라이빗, 그 다음 메소드는 퍼블릭. 근데 그 메소드의 역할이 뭐냐면 필드에다 값을 넣어주거나 필드의 값을 갖고 오는 역할을 하는 그런 메소드를 퍼블릭으로 둔다. 그래서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이용해 갖고 이 캡슐화의 원칙에 맞춰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캡슐화의 원칙은 필드는 프라이빗, 그 다음에 그 필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는 퍼블릭으로 둔다라고 하는 게 그 캡슐화의 원칙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봐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캡슐화를 전혀 그 고려하지 않았었던 그 코딩을 좀 바꿔보면요, 우리 이클립스 안 켜신 분은 좀 켜주시고, 이클립스 원래 우리가 했던 워크스페이스를 열어서 데이 10 해갖고 OP 만들어 볼게요. 데이 10 OP, 데이 10 OP.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데이 10 OP에다 클래스 만들어야 되겠죠. 클래스. 우리가 이제 서클이라고 하는 우리가 늘 쓰던 클래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늘 쓰던 클래스. 원래 우리가 이제 클래스 그 넓이를 구해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이제 int radius라고 하는 필드를 만들고, 어제 배웠었던 생성자, 그죠? 기본 생성자 같이 써주고, 그 다음 매개 변수 생성자도 한번 써보면 int radius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this radius라고 해갖고 this 키워드까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this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성자도 한번 매개 변수 생성자도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는 원래 뭘 만들었었냐면 public 한 다음에 public 해갖고 더블 get area, 그쵸? get area. return 한 다음에 3.14
곱하기 레디어스 곱하기 레디어스, 그죠? 곱하기 레디어스 곱하기 레디어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캡슐화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메인에서 서클 한 다음에 서클 뉴 서클 객체를 만들면 서클 점 레디어스 이게 가능했었다. 여기다가 10을 넣어서 이렇게 10을 넣어서 이제 넓이를 출력할 수 있었죠. 서클 그래. 그래서 요렇게 가능했었는데 이거는 캡슐화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라이빗을 줘야 된다. 프라이빗. 자, 프라이빗을 하자마자 그렇죠? 프라이빗을 하자마자 이제 이게 그 접근이 이제 여기 안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클래스 내부에 메인 메소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동작을 하는데 여기다가 클래스 서클 VO라고 해서 만든 다음에 요거를 위쪽으로 옮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서클 VO라고 해서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메소드를 만들어서 생성자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서클 VO 그렇죠? 서클이죠. 서클 그래서 서클 VO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을 시켜봤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 내부에 있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메소드가 접근을 하니까 접근이 가능했었는데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바깥으로 빼버리니까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깥으로 빼서 다른 이제 같은 패키지에 있지만 다른 클래스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고 해당 오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프라이빗인데 어떻게 접근하려고 그러니, 그렇죠? 프라이빗인데 어떻게 접근하려고 그러니 라고 해서 요거 이제 is not visible 이라고 하는 이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 생성자를 이용해도 돼요. 생성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생성자를 이용해도 되고요. 생성자를 이용해서 그냥 값을 넣으면서 이제 객체를 초기화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성자를 이용하지 않고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성자를 이용하지 않고 서클 VO 서클 그 다음 new 서클 VO 라고 해갖고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이제 저 레디어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10을 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에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를 여기서 만들어줘야 된다. 어떤 형태라고 하냐면 이제 퍼블릭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퍼블릭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는 public void set radius라고 하는 이름의 그 메소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생성자에서 했던 것처럼 매개 변수 int radius를 받고 그 값을 radius에다 넣어주는 형태.
메소드야 레디어스에 값을 넣어줘 라고 하는 그 메소드는 요거예요. 요거 set radius라고 하는 메소드. set radius라고 하는 메소드고,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이제 여기에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출력했을 때 값이 0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레디어스에다가 10을 넣으면 314.0이 나오겠죠. 그래서 서클 객체에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set radius라고 하는 메소드에다가 10을 전달을 해서 갖다 주면은 314가 나온다. 그렇죠? 314가 나온다. 네. 틀렸어요?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건데, 서클 뷰어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돼요. 생성자는 점을 갖고 쓰는 게 아니고 U랑 쓰는 거예요. U를. 이 타입 반환형이 없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메소드로 만들어진 게 생성자. 얘가 생성자. 그리고 반환형이 없고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메소드니까 생성자. 얘는 반환형이 있고 클래스 이름도 같이 나누니까 메소드. 생성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캡슐라의 원칙을 지켜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 거고, 어제 했던 것들을 다 한번 만들어서 보시면, 이제 어제 했던 것들 중에서, 아니 엊그제죠, 엊그제. 뭐 멤버도 있고요, 이렇게 멤버 이거 복사, 렉탱글 복사, 다 복사해 보세요. 이거 멤버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렉탱글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갖고 데이 085P 있죠? 데이 085P. 그래서 필드라고 하는 것에 다 프라이빗이 들어가야 되고, 프라이빗. 그 다음에 얘도 프라이빗, 얘도 프라이빗, 얘도 프라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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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빗.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요 저장용 클래스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뭐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클래스의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두죠. 프라이빗으로.
뭐 어떤 그 공개를 의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 프라이빗으로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접근이 안 돼요. 이거를 안 써봐도 그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따로 써보지 않아도 얘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메소드 영역에 얘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를 적어줘야 된다. 그 전에 이제 생성자 한번 써볼게요. public member 이게 생성자 public member 그다음 4개 변수 있는 생성자는 여러 개 쓸 수 있으니까 우선은 요거 필드가 많아갖고 이렇게만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부분에다가 내가 만약에 이 name이라고 하는 값에 너희는 접근 못할 거야. 이걸 통해서 접근하도록 해. 라고 했을 때 public void 한 다음에 이 메소드에 이름을 붙이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set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camel case로 그 필드 명을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camel case로 이렇게. 그 다음에 string name 이렇게 해서 this.name에 name 이렇게. 어떤 거요? 셋? 네. 셋을 붙이고, 그러니까 이 name이라고 하는 필드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넣고 싶어요. 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set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적으시고 소문자로 시작하는 값. 그 다음에 그 필드의 앞에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야 돼요. 대문자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거 그대로 매개 변수로 여기 그대로 써주시고, 요거 그대로 매개 변수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this.name, 그 다음에 name의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네가 만약에 나를 불러서 전달값으로 스트링을 주면 내가 필드 name에다가 그 값을 넣어줄게 라고 하는 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age에 대한 이 set 메소드를 만들어 보면요, age에 대한 set 메소드 public set age, 그 다음에 int age 그대로 써주라고 했죠. 이거 int age 요거를 그대로 요 안에다가 써줘라. 이렇게 써줘라. 그 다음에 this.age 한 다음에 age 이렇게 적어주는 거. 요것이 이제 그 set 메소드라고 합니다. set. 그러니까 세팅을 해주는 메소드다. 그래서 set 메소드 또는 setter라고 합니다. setter.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setter라고 하죠. setter. set 메소드죠. set 메소드. 그 다음에 이제 적어볼게요. 또 이번에는 job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팅을 해주는 메소드인 set 메소드도 만들어 보면 public 그죠? void set job이라고 해갖고 string job 한 다음에 this.job 한 다음에 job 적어주면 되죠. 이게 지금 그 리턴 타입은 없는 거죠. 리턴형은 없는 거예요. 리턴형은 void로서 없이 쓰는 거죠. 세터는 리턴 타입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값을 그냥 세팅만 해주고 끝나면 되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값을 뭐 반환해주거나 너 이거 어디서 가서 써? 이렇게 해갖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메소드가 아니라 너 그 값 있어? 그럼 내가 거기다 넣어줄게. 너 스트링 내가 여기다가 너 홍길동이라고 갖고 왔어? 내가 이 네임에다 넣어줄게. 너 22라고 갖고 왔어? 내가 그럼 에이지에 넣어줄게. 너 뭐 직장인이라고 직업을 갖고 왔어? 그럼 내가 잡에다 넣어줄게 라고 해서 그냥 넣어주고 끝나는 역할. 그래서 리턴 타입이 void인 거죠. void.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머지 것들 다 적어줘야 돼요. 이거를 public void 해서 set education, string education, this.education, 그 다음에 education 이런 식으로 다 적어줘야 된다 이거를. 그죠? 이게 지켜줘야 되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쓰자라고 모든 개발자, 자바 개발자면 다 이렇게 써요. 세터 메소드 자바 개발자면 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전달값으로는 해당 요 값을 그대로 적어준 매개 변수로서는 요거를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고 했었죠. 요 값을 요 소괄호 안에다가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세터 메소드의 소괄호 안에다가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퍼블릭인 거 탈모 yn 이렇게 해서 퍼블릭인 것까지 그럼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값을 다 세터 메소드를 통해서 값을 다 넣을 수가 있다. 그러면 값을 넣었으면은 내가 이거를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꺼내서 쓰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get한다라고 합니다. get 세팅한다라고 하고, 그죠? 내가 이제 값을 넣어주는 걸 세팅한다라고 하고 꺼내서 쓰는 거는 get한다라고 합니다. get. 그래서 이제 set 대신에 get을 붙여주는 거예요. set 대신에. 그래서 여기는 get 메소드를 만드는 거죠. get 메소드. 그죠? get 메소드라고 해서 이걸 getter라고 합니다. getter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요. get 메소드. 캡슐화의 원칙을 지켜서 이제 코딩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getter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우선은 리턴 타입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void로 두고 메소드 이름은 get이라고 쓴 다음에 이름을 요 필드명을 대문자 n으로 써갖고 같이 써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리턴한 다음에 이 내부 클래스에 있는 요 네임의 값을 전달해줘서 그 메소드 자체가 그 네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 리턴 값이 있어야 되고요. 리턴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임을 해줘야 됩니다. 네임을 할 때 확실하게 저 파란색 글씨를 네임한다, 그 리턴한다라고 해서 this.name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리턴에는 보이드랑 같이 못 쓰죠. 리턴은 보이드랑 상극이에요. 절대 같이 쓸 수 없어요. 뭐 자세히 얘기하면은 이 리턴의 뒤에 값이 있으면 보이드랑 못 쓰는 거예요. 리턴에 값이 있으면
원래 이거 값 없으면은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잖아요. 원래는 그죠? 리턴 이렇게 해갖고 원래는 쓸 수 있어요. 근데 뒤에 값이 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리턴은 보이드랑, 왜냐면은 보이드의 리턴은 생략을 하니까 보이드랑 리턴은 같이 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원래 이거 전달값이 없으면, 이 반환값이 없으면 쓸 수 있는 건데, 반환값이 있으니까 같이 못 쓰고, 반환값이 있는 경우에 이때는 네임의 자료형이 어딨냐면 요거죠. 요거 네임의 데이터 타입 스트링이죠. 그래서 보이드 대신에 스트링을 써준다. 보이드 대신에 스트링을 써준다. 이렇게 하면 getName이라는 메소드를 부르면, 내가 객체를 만들고 getNam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name의 값이 딱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도 다 똑같이 써야 됩니다. public int getAge return this.age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public string getJob return job 이렇게. public string get education return this.education. public long get salary return this.salary 이렇게. 금방 쓰죠? public boolean get divorce yn return this.divorce. public boolean get 탈모 yn return this.탈모 이렇게 해서 getter 메소드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간단하잖아요. 여기 렉탱글이 딱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 getter setter 메소드 캡슐한 원칙에 따라서 프라이빗을 바꾸고 getter setter 메소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적용을 해서 동작하도록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